공부하기 너무 좋은 날씨죠. 더 더워지기 전에 지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거 문제로 기출문제 뽑아왔는데 다 미리 풀어보셨습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봐보십시오. 몇 회 때 문제죠? 아닙니다. 28회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지적법이 4문제가 나오는데 중개사하고 횟수가 똑같이 나갑니다. 근데 감정평가사에서는 4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 수준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몇 번 고르셨어요? 자,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자, 쭉 내려오시다 보면 5번이 왜 틀렸죠? 자, 하리수 성전환은 어디서 어디로 해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5번 잘못됐는데 1번 봐보십시오. 지적 측량은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지적 제조사 측량은 지적 제조사 특별법에 있는 이야기지만 포함한다고 용어에 정해서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1번을 시험 문제 지문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1번 주의를 하시고요. 자, 2번이 몇 회 때 문제죠? 20회 때 문제인데 이때 나오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정도 기대하는데 양입지야. 자, 양입할 수 있는 경우 몇 방? 1번은 왜 안 되죠? 얼마를 초과해서요? 10%도 초과하고 330제곱미터도 초과하죠. 반면에 2번은 330이지만 몇 퍼센트를?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양입 안 되고 3번은 걸릴 게 없죠. 300제곱미터 이내고 10% 이내니까 가능한 거고요. 4번은 얼마를 초과해서? 10%를 초과하고 5번도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양입이 제한되고 그래서 여기서 양입될 수 있는 것은 몇 번? 3번 되는 거고요. 자, 3번 문제 지번인데 자, 우리가 지금 2장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우는 게 이겁니다. 토지를 등록하는데 등록의 단위가 뭐죠? 필지에 대한 등록사항이 4가지야. 뭘 정해야 돼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면적을 정하는데 지목은 반드시 나올 거고 지번도 가끔 결석하지만 해도 기본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26회 때 거기 3번 문제는 좀 어렵게 냈죠. 1번 어디가 틀렸어요? 장관님이 이런 것까지 승인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승인받는 거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이겠죠. 2번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이걸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런데 뒤에다 넣었습니다. 숫자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숫자 앞에다 3 붙이는 거고요. 3번은 맞게 골라보십시오. 북서에서 남동을 해야 되고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말 길어지니까 4번 틀렸죠. 4번 양은 틀렸잖아요. 5번만 맞았습니다. 축척 변경을 하면 대단지로 다 바뀌기 때문에 결번이 생기고 결번이 생기면 어디에다가 결번대장에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5번만 맞게 된 거고요. 자, 4번, 5번을 같이 푸는 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죠. 자, 6번 봐보십시오. 옳은 거 찾기입니까? 틀린 거 찾기입니까? 그래서 26개 때 살짝 어려웠죠. 틀린 거 찾기보다는 옳은 거 찾기가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6번에 1번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앞부분은 맞는데 목장용지 안에 있더라도 뭐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6번에 1번은 주거용 건축물 때문에 틀린 거죠. 자, 2번은 뭐로 해야 되겠어요?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이니까 이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참고용지로 하겠죠. 자, 3번 공장시설물 부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주지목 추정해서 전부 다 뭐로? 공장용지. 3번은 맞는 거죠. 그럼 4번 어디가 틀렸죠? 근데 의외로 4번 찍고 나온 사람 많았습니다. 농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농지에 이거 지금 지목이 전으로 갈까요? 답으로 갈까요? 답으로 가야 되겠죠. 농지가 아니라 답 이렇게 해야 되고요. 5번 왜 틀렸을까요? 자, 인공적인 수로가 있다면 이때는 제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국어로 하겠죠. 순 우리말로 하면 뭐죠? 또랑이야.
자, 7번은 틀린 거 찾기니까 찾아내시면 되고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자, 넘겨서 8번 봐보십시오. 자, 8번 지목을 지적도나 임야도 이럴 때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부호로 표기하는데 옳게 된 것은, 자, 1번 철도용지는 뭐로 가면 돼요? 철. 답은 1번이 되고, 2번은 공장용지는 장, 주유소용지는 주, 목장용지는 양어장은 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부호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든 시험장에 지문 하나는 꼭 깔아줍네. 자, 거기 제목까지 보셨고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이 어디예요? 거기 9번 있다. 끝날 때쯤에 풀어보시기로 하고요. 자, 진도 나가보시면. 지난주에 지번과 지목 보셨고 이제 오늘 배울 게 뭐죠? 경계. 자,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선을 말할까요? 담장을 말할까요? 자, 거기 20페이지 와서 보시면. 자, 거기 1번 의의 및 기능에서 가로 1번 경계점이란 해서, 자, 여기서 찾아볼까요? 여기서 뭐가 경계점이죠? 그 경계점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자, 형사 가제트 아십니까? 형사 가제트요. 가제트 형사는 8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자, 가제트라고 생각하시고 8을 늘려서 경계점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게 뭐가 돼요? 경계점인데 시험장에서도 가제트처럼 8 늘려가지고 찍을 수는 없죠. 거기서 읽어보시면 키워드가 뭐겠어요? 선의 굴곡점으로서 앞에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등록하는 뭘 말한다? 점을 말한다. 왜 경계점이 필요하냐면 이 경계를 정의를 할 때, 자, 가로 2번에 별표를 하시고요. 경계란, 자, 두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뭘 말한다? 선을 말하는데 수식어 중에 의미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뭘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계점과 경계점 뭘로 연결하여? 직선으로 연결해 등록한 뭘 말한다? 선인데 그러면 이 점들을 먼저 정의해야 되겠죠. 여기 경계선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뭘 말한다? 선을 말하는데 이 경계란 말이 지적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에도 나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이렇게 담장을 쌓아놨다. 이 담장은 갑의 것일까요? 을의 것일까요? 자, 그래서 민법 시간에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가 민법책 어디쯤에 나오죠? 상린관계가 민법 어디쯤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권법에 나옵니다. 자, 물권법 어디쯤에 나올까요? 지역권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죠. 왜 상린관계가 소유권 쪽에 나올까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왜 거기 나온지는 모르죠. 상린관계라는 게 뭐예요? 토지 소유자 간의 사용관계를 조절해 주는 게 뭐가 돼요? 상린관계 때문에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갑 토지 소유자, 을 토지 소유자, 각 소유자 간에 이 담장이 있다. 이 담장은 누구 건지 필요로 하잖아요. 민법에서는 뭐로 추정하는 거예요? 공유로 추정하잖아요. 이 담장이 허물어졌습니다. 담장을 다시 쌓았는데 그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좀 분쟁이 있었거든요. 담장이 침범을 했다 안 했다. 자,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뭐 해보자. 측량을 해서 정확한 소유권에 따라 담장을 쌓기로 했습니다. 자, 측량을 하면 당연히 공짜로 줄 리는 없고 봐야 돼요. 측량 비용이 나오겠죠. 이 측량은 어디 가서 맡겨야 될까요? 측량을 맡겨야 되겠죠. 누구한테 가서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동네 중개업소 찾아와서 이번에 이 땅을 측량해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그거 시험 볼 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다 뭐했다? 잊어버렸다. 근데 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지적 측량 수행자. 수행자는 두 사람 누가 있어요? 대한지적공사는 옛날 말이고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토지공사요. 토지공사가 땅 사실 때 분양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여기 울주군 출장소에 찾아갑니다. 측량을 해서,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담장이 없으니까 뭐라고 박아줘야 돼요? 말뚝을 박아줍니다. 자, 측량 비용이 500만 원 나왔다. 자, 측량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되겠어요? 봤더니 갑의 땅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을의 땅은 면적이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돼요? 측량 비용은 뭐에 따라?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담장을 여기에 따라 이제 쌓기로 했습니다. 담장 쌓는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되겠어요? 걔도 면적 비율에 따라 했으니까 균등하게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디에 나와요? 그럼 지금 제가 뭐 때문에 하느냐?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선을 말하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바로 뭘 말하는 게? 담장을 의미한다고요. 그럼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보여주는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로수 한번 따옴표 있는 부분에 이쁘게 밑줄 치면서 앞에 있는 경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선. 선은 어디 위에 있고? 문서 위에 있지만 경계 표지. 담장은 어디에 있다? 지상에 있는데 민법상 경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담장을 말한다고요. 그 문구만 잘 생각하시고 밑에 설명에다는 줄 긋지 마시고 그 문구로서 여러분이 버티시면 되고요. 그게 이해가 됐다면 그 밑에 판례에다는 별표만 쳐두시고 편하게 읽어보십시오. 그 위 문구가 이해됐다면 그 안에 있는 판례는 자동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 땅은 선까지다, 담장까지다. 선까지다. 내가 매매를 했단 말은 내가 산 땅은 뭐 기준이다? 선 기준인데, 자, 거기 이제 밑줄 칠 말 하나 필요하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뭐에 따를 수도 있다? 원래 내 땅의 범위는 소유권의 범위는 선에 따라 되는 거지만 이 선이 잘못됐다는 뭐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뭐에 따라서 실제 경계에 따라 정해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앞부분을 보신 다음에 가능성 열어두시라고요. 선이 잘못됐다면 그때는 뭐에 따라 실제 경계에 따라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거기 가로 3번과 박스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큰 2번은 너무 세게 가지 마시고 경계를 정한 원칙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거기 1번, 2번은 설명도 안 달아놨습니다. 가로 1번 한 단어에 동그라미 하신다면. 자, 이 1번 땅과 2번 땅의 경계를 정할 때 땅 주인들한테 정하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지난주에 지적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2주 만에 만났습니까? 1주 만에 만났습니까? 1주도 안 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보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인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국민의 소유권도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법적 측면이 강한데 소유권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려면 이 경계는 개인이 아니라 누가? 그럼 거기 설명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나라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시험이 지금 주관식입니까? 서술형입니까? 시험장 갔더니요. 경계 국정주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뭘 말하고? 선을 말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담장인데 이 선을 정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누가? 국가가 결정한다. 그냥 나름대로 풀어가시면 된다고요. 가로 2번도 제가 설명 안 달아놨습니다. 한 단어만 동그라미 하시고 직선이요. 아까 경계 정의를 잡을 때 뭐라고 돼 있었죠?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3번은 좀 설명해 놨는데 저 3번에 거기 설명 있다 보시면 한자 보이십니까? 한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잘 읽죠? 무슨 말이야? 자, 필지가 두 개라면 필지 간의 경계선도 두 개가 돼야 되겠죠? 필지가 두 개더라도 필지 간의 경계선은 오로지 몇 개?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그럼 이 선은 불가분 무슨 말이야? 나눌 수가 없다. 이 선은 나눌 수가 없단 말은 결국 얘는 기하학적인 뭐만 있을 뿐 위치만 있을 뿐 뭐가 있을 수가 없다. 너비가 있을 수 없다까지가 불가분 원칙이야.
나눌 수 없다까지만 가지 마시고, 나눌 수 없다는 말은 경계선은 뭔만 존재한다? 위치만 존재하고 길이, 너비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자, 4번은 제가 기억하시라고 한문을 써놨는데 축척 종대 원칙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4번 땅이고 얘는 산 3번 땅이다. 붙어있는 땅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호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4번 땅은 어디 있고? 지적도에. 산 3번 땅은. 자, 그러면 실물로 느껴보십시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40페이지 보십시오. 자, 40페이지 산 11번 땅 봐보십시오. 자, 산 11번 땅 보셨죠? 오른쪽 페이지 13번 땅 찾아보십시오. 대충 한번 맞춰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어떻게 대충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일제시대 때 먼저 측량해서 얘네들은 어디에 올라가고 지적도고 얘네들은 어디에? 임야도 올라갔죠. 자, 그러면 두 필지 간의 경계선을 정하는데 경계선이 몇 개가 있어요? 지적도에도 선이 있고 임야도에 선이 있죠. 이 두 도면의 선을 맞추면 선이 딱 뭐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두 개의 선이 뭐하지 않더라? 일치되지 않더라. 그러면 두 필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있는 선 가지고 정할까요? 임야도에 있는 선 가지고 정할까요? 왜 그럴까요? 돌아오시면서 이제 떠올리시라고요. 축척 종대 따를 좀 클 때니까 뭐에 따라서? 큰 축척에 따라서 경계를 정한다. 왜냐하면 큰 축척이 정밀도가 당연히 높으니까. 다만 거기 다만에다는 세모만 하시고 뒷부분은 가능성만 열어두십시오. 큰 거에 따른데 다만 등록에 뭐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럴 때는 그래야지 아니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되진 않고 앞부분을 봐두시라고요. 어차피 이런 단어들이 시험장 가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 단어들 보면서 나름대로 뭐 하시라고 풀어내면 된다고요. 자, 큰 3번 경계를 결정하는데 가로 1번 일단 중요한 키워드 찾아서 밑줄 쳐보십시오. 대충 정하지 말고 뭐 해라? 지적 측량이야. 뒤에 합병에다 별표를 하시고 나머지는 줄 안 쳐도 됩니다. 측량을 해서 해야 되지만 합병은 뭐 할 필요 없다. 측량할 필요 없다. 경계선은 X표 치고 면적은 합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말이고요. 자, 가로 2번에다는 세모 표시하시고 먼저 세 줄 읽으신 다음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난주에 요약지 받아들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좋은 책이 나한테 오다니 이런 나는 너무도 이번에 합격이 막 보이고 그러지 않던가요? 책만 들고 간 사람은 안 보입니다. 45페이지 가보십시오. 자, 위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왼쪽에 있던 땅들이 몇 년 뒤에 가봤더니 구획 정리가 돼서 반듯반듯해졌죠. 여기서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인데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하면 제가 0 하나 떠올리시라 했죠. 좌표 측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에도 뭘 정해야 돼요? X값, Y값. X값, Y값을 다 측량을 하는데 이때 측량 기준이 무엇이냐? 자, 거기 아래쪽 큰 3번 가로 2번 제목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큰 3번 가로 2번 이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나오면 항상 0 하나 써두시라겠죠. 여러분이 아는 영어는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나왔잖아요. XY인데 자, 거기 읽어보시고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경계를 정할 때는 공사 완료된 현황에 따른다,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합격하시려면 공부 계획표가 중요합니까? 공부한 결과가 중요합니까? 계획표대로만 합격시킨다면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획은 다 세우는데 그걸 결과를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그렇죠. 경계 정할 때는 사업 계획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해야 되고 사업 계획도 안 맞으면 그런 내용을 그쪽에다 뭐 해라? 알려주라고요. 그 말 나오게 되면 그렇게 연상하시라고요.
내가 합격하려면 공부 계획표가 중요하다. 공부한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가로 2번은 그런 뜻만 새기시면 돼요. 그냥. 다시 앞으로 오셔서 3번에 가로 2번을 세모 표시한 이유가 지금은 안 봐도 되고 다음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내야 되는데 읽혀지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서는 키워드가 뭐겠어요? 완료된 현황이 중요하다. 사업 계획도가 중요하다. 뭐에 따라서? 완료된 현황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말들을 많이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가서 이제 큰 4번은 지상경계 위치 표시는, 자, 아까 이거 봐볼까요? 1번 땅과 2번 땅인데 이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분할하려면 경계를 정해서 측량을 하고 선을 정하는데 여기 와봤더니 담장이 없더라. 그럼 뭐라도 박아놔야 돼요? 말뚝 어디 갔죠? 말뚝 보이시죠? 무슨 색깔이에요? 자, 이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빨간색 말뚝을 박아주는데, 자, 거기 1번 잘 봐보시면요. 4번의 가로 1번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지상 경계를 삼으려고 봤더니 뚝이 있으면 뭘로 삼으면 돼요? 뚝으로. 담장이 있으면 담장.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은 긋지 마시고요.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런 구조물로 뭐 하나 연상해 놓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담장이 있으면 담장으로 뭐 삼으면 돼요? 지상 경계를 나타내 준다고요. 근데 가봤더니 뚝도 없고 담장도 없더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읽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로 경계를 나타내 주라고요. 그럼 여기에 뚝이나 담장 말고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이 뭐가 있겠어요? 아직 말뚝은 나오면 안 됩니다. 말뚝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갔더니 큰 전봇대가 있더라. 또는 여기 봤더니 큰 나무가 있더라. 그러면 이런 걸로 봐면 돼요. 경계를 삼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가봤더니 나무 한 그루도 없고 허벌판이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라도 박아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경계점 표지에다 형광펜 하시고 경계점 표지를 박아놓는데 경계점 표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빨간색 말뚝을 박아놔도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콘크리트 지역이라면 거기 목재로 된 말뚝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못을 만들어서 철못 대가리에 뭐라고 써져 있겠어요? 지적 경계점 써졌습니다. 자, 그래서 철못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콘크리트로 뭐 할 수도 있고 표석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경계점 표지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인데 통상 흙이라면 뭘 박아놓으면 된다? 빨간색 말뚝을 박아놓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가로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는데 몇 달 뒤에 가봤더니 누가 말뚝을 캐가버렸더라. 아니면 장마로 없어져 버렸더라. 그러면 말뚝을 어디다 박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한 장부 제목에다 밑줄 쳐보십시오. 장부 제목이 뭐가 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도록 해서 도입된 지 한 5년 됐고 4년 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런 장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 얼굴 보면 나올까요? 책을 넘겨야 나올까요? 35페이지 보십시오. 자, 35페이지 장부 제목이 뭐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동그라미 크게 쳐서 봤다는 흔적 남겨두시고, 자, 이게 몇 장짜리다? 3장짜리입니다. 만만한 장부가 아닌데, 자, 토지 소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거기 토지 소재에다가 여러분 지역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시도에다 뭐 쓰시면 돼요? 울산광역시, 구에다는 남구, 그 다음에 면적 아니면 동으로 와서 무거동, 집원, 숫자 몇 번 좋아하십니까? 집원 107번.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 실제 토지 이용 지목 동그라미에서 두 가지를 묶어 놓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공부상의 지목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말뚝 박으러 갔잖아요. 가봤더니 실제 용도는 공부상 지목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뭐 또 써놔라? 실제 지목도 써놓으라 이 말이고요. 자, 그 밑에 유치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무슨 유치도?
무고동 107번지가 대충 어디 있는지 올려주라 이 말이고요. 자, 아래쪽 내려와서 경계점 표지 종류다 동그라미 하시고, 아까 경계점 표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목재도 있었고 철못도 있었고 표석도 있었잖아요. 거기 적어주고 경계점 위치 밝혀주는데 그렇게만 써주면 또 못 찾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경계점 위치 설명도에다 형광펜 하시고 말뚝이 어디에 서 있는지 뭐 해라? 설명해라. 전봇도에서 몇 미터 떨어졌고 각도는 15도 각도 벌어졌다 해서 설명해도 또 못 찾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도 찍어와라. 사진 파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카메라에다 찍어서 파일로 관리를 하라고요. 이렇게 말뚝 찾기 위한 장부가 있는데 장부 제목이 뭐다? 자, 왼쪽 페이지 봐보십시오. 왼쪽 페이지. 몇 년도에 도입됐다? 도입은 2011년에 도입됐다가 시행령에 있다가 지금은 2013년에 법률로 승격시켰습니다. 거기 가로 2번 등록사항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등록사항 몇 가지? 7가지 정도 있죠. 자, 1번 토지 소재 봤어요 안 봤어요? 2번 지번, 3번 경계점 좌표 밑줄 하시고 뭐가 있는 지역이라면 좌표 있는 지역은 좌표 값도 올려주라 이 말이고요. 4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쯤에 있었어요?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5번에 기억번 밑줄 하시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부사항 제목도 나오고 실제 제목 나오고 니은번 별표를 하시고 뭐 또 찍어와라. 사진 파일 찍으시고 디귿번 표지 종류에다 밑줄 하시고 경계점 표지가 몇 종류 있었죠? 표지 종류하고 경계점 위치도 다 보여줬었죠. 이렇게 말뚝 찾기 한 장부가 있는데 장부 제목이 뭐더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볼 때는 그냥 넘어갈 건데 그때 넘어갈 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 수험생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나겠죠 하고 가야 되죠. 자, 앞으로 오셔서요. 큰 4번에 가로 1, 2번은 그런 뜻이라는 거 읽어내시고요. 자, 큰 5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시험 나오는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분할하려고 봤더니 이게 지목이 답이다. 자, 분할하려면 측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까 측량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랬죠?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지적기사가 나와서 봤더니 여기 논 가운데 갑이 자기 땅에다가 논둑을 만들어 놨더라. 그러면 자, 분할에 따라서 뭘 정해야 돼요? 경계인데 이 경계는 0.1mm의 선이 될 건데 이 논둑의 폭은 3m짜리잖아요. 이 논둑에 어디를 기준으로 선을 결정할 것이냐. 그게 지금 큰 5번의 말이에요. 가로 1번 키워드 찾아서 포인트 줘보십시오. 넘나지 차이가 없다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중앙. 이때는 가장 공평하게 중앙하면 되죠. 자, 반면에 2번은 뭐가 되는 거죠? 넘나지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 어디가 된다? 하단부가 돼야 위토지가 보호가 되는 거죠. 자, 2번과 3번을 묶으신 다음에 3번은 2번에다 내는데 3번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읽으셔야 돼요? 절토. 자, 거기 절토된 경우는 어디가 된다? 자, 절토란 말이 이제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여기는 낭떠러지더라. 그러려면 자, 여기다 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을 뭐 해야 돼요? 깎아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깎아내서 이제 뭐가 됐죠? 이렇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그림은 2번하고 똑같잖아요. 넘나지가 있는 경우인데 넘나지가 있는 경우라면 어디가 돼야 돼요? 하단부를 하려고 해봤더니 여기서 좀 걸리는 게 뭐가 됐죠? 얘는 처음부터 넘나지가 있었지만 얘는 뭐 하다 보니까 깎아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경사면은 도로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토된 때는 어디가 된다? 상단부가 된다고요. 이 세 가지인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다. 여기도 소유자가 다 뭐 할 때? 동일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누구 땅이다? 을의 땅이다. 자, 봤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농사짓기 편하도록 논둑을 넓혀서
이렇게 놨더라. 넘나지가 없다. 경계 설정 기준은 아까처럼 뭘로 한다면? 중앙으로 한다면 누가 열받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열받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불려진 거예요? 우리한테 불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앙, 하단부, 상단부는 양쪽 당주의 말할 때 같을 때 따라서 소유자 말할 때는 다를 때는 그럼 이때는 노란색 기준이다 파란색 기준이다. 원래대로 노란색으로 해야지 이제 와서 중앙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1, 2, 3번은 이게 나오는데 왜 4번과 5번 이 말이 안 나오느냐. 자 4번은 뭐와 만나죠? 바다와 만나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난다. 4번 어디가 기준이다. 자 밀물시하고 썰물시하고 만나는 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 만조에선 여기가 봐야 된다. 설정 기준이 된다고요. 근데 바다는 누구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자 근데 4번과 5번을 묶으신 다음에 5번은 4번에 대한 애인데 어째서 얘가 되는 거죠? 5번은 이렇게 이제 바다를 봐한 거죠. 매리박에서 제방을 쌓고 이렇게 했죠. 여기서 제방의 어깨가 뭐예요? 어깨. 이게 어깨잖아요. 이게 어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잡아준다. 자, 5번 봤더니 어디를 기준으로 삼자? 어디가 바깥쪽이죠? 쉽게 하십시다. 바다 쪽이 우리가 지금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때 1번이다, 2번이다. 여기가 바다 쪽이냐 바깥쪽이고 여기는 보호하느냐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뭐로 본다? 땅으로 본다. 그러면 어디는 땅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바깥쪽 어깨와 최대 만조에서 바다 쪽에 있는 경사면은 땅이 아니라 바다의 일부로 본다고요. 그래서 여기 큰 5번은 이 5개가 통째로 나오기도 하지만 5개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두신다고요. 반면에 6번은 제목만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6번에 말뚝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경계점 표제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말뚝을 설치하고 측량하시는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인데 이건 외우지 마시고 여기 이 그림입니다. 가봤더니 뚝이나 담장이나 나무가 없다면 뭐 박아놔라? 말뚝 박아놔라 했어요. 그건 외우지 마시고 자우지가 현장에 담장 같은 게 없다면 당연히 뭐 박는다? 말뚝을 박는다 보시면 되고요. 밑에 큰 7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자, 예외적으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건물 있는 땅을 분할할 일이 생겼다. 우리 법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이렇게 분할하면 깔끔하겠죠. 근데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건물을 뭐하게? 걸리게 분할해달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안 해주겠어요? 건물을 부셔야 된다고요? 자, 건축법 시간에요. 대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두 필지가 한 개의 대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이제 5월달 되게 되면 이제 모든 과목이 다 통합이 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두 필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1번 땅, 2번 땅 두 필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적에서는 웬만하면 건물 있는 땅을 분할할 때는 뭐 하지 마라?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도 있을 때가 있다고요. 자, 가로 1번 어디에 포인트 두시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판사님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때리면서 걸리게 분할하라면 이때는 뭐 하겠어요? 걸리시는 거죠. 반면에 2번, 3번, 4번 묶으신 다음에 2번, 3번, 4번을 묶는 이유를 한번 찾아내보십시오. 키워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1월달 한 바퀴 돌고 3월달 두 바퀴, 5월달 세 바퀴니까 이제는 이렇게 대화식으로 수업해도 되지 않겠습니다. 자, 대단지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이 걸리셔야 되는데 2번 키워드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하다 보면 건물이 걸릴 수도
있고 4번은 공공사업에다 형광펜 진하게 해두시고요. 공공사업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 있는 지목하고 궁합을 맞춰줘야 됩니다. 뒤에 지목들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근데 시험장 가게 되면 거기에 느닷없이 유원지, 잡종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공사업으로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그럴 때는 건물이 걸릴 수도 있고,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건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읽어두라고요. 반면에 가로 4번은 무슨 단어로 버티시겠어요? 또 아는 거 나왔다고 국토의 계획부터 밑줄 치면 안 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선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선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데 이게 지적법에서 2번 이상 나옵니다. 무슨 선 따라 분할하다 보면 건물이 뭐 할 수 있다?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걸려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경우가 법원에 뭐가 있거나 판결이 있거나 대단지 사업하다 보면 건물이 걸릴 수도 있는데, 다시 6번 올라와 보십시오. 6번 올라와서 2번, 3번, 4번을 묶으신 다음에 어디서 묶어본 경험 있죠? 그래서 그러면 6번에 2, 3, 4하고 7번에 2, 3, 4가 같죠? 그럼 거기 그 2, 3, 4는 생각할 때 얘네들은 건물이 뭐 할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말뚝을 박을 수도 있다. 자, 나중에 거기 6번에 5, 6, 7번은 7번과 다음에 비교해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그렇게만 공통점만 찾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계가 정의됐다면 그 다음에 정할 게 뭘 정해야 돼요? 면적이야. 자,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2차원이다, 3차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 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이다? 수평 면적이다. 현재 우리 면적에 다니는 평이다, 미터법이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평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미터법으로 바뀔까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었나? 이거 몰라도 중개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가서 보면 부동산 한쪽에 면적 계산기가 있습니다. 다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그래도 유능한 중개업자라면 그거 안 열어보고도 알아야 되겠죠. 우선은 책이라도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121분에 400. 그러니까 3.3058 하지 마시고 정확한 표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3.3058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쭉 가거든요. 근데 법에 이렇게 소수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법에는 분모로 표현.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요. 얼마. 이게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게 3.358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얼마를 곱해서 121분에 400을 곱해서 현재는 뭘로? 미터법으로 바뀌었다고요. 몇 년도에 바뀌었을까요? 자, 이것도 시험 떠나서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셔라. 우리나라는 벌써 몇 년도에? 1975년도에 이미 뭘로 바뀐 거야? 미터법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뭘 많이 쓰니까, 평을 많이 쓰니까 한 5, 6년 전부터는 아예 뭘 쓰지 마라. 공식적으로는 평을 쓰지 말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 많이 이용을 하죠? 평은 하지만 이런 과정은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큰 3번에 이제 오셔서 별표를 크게 하시고 가로 1, 2번 묶으신 다음에 4줄밖에 안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 시험장에는 밑에 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됩니다. 읽어도 두셔야 되고요. 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종전의 100평짜리가 1975년에 뭐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121분의 400인데 여기다 소수점을 하면 이렇게 나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30.58 얼마가 나올 건데 토지대장에 이 숫자를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끊어주는데 통상은 어디까지 올려주는 거야? 이르자리까지 올려주는데 이게 원칙이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330까지 얼마가 남는 거예요? 0.58은 올릴 거냐 버릴 거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데 일제시대 때 돼요. 땅값이 비싼 적은 600분의 1이 있었고 1975년에 뭐가 도입됐어요? 좌표가 도입돼서 이 적은 정밀하고 땅값이 비싼 적이기 때문에 단위를 어디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올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600분의 1 지역이라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330.58
5까지 가는 거고 남아있는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8은 올릴 거냐 버릴 거냐. 자, 우리가 이렇게 단수 처리할 때 통상은 445입법을 쓰죠. 근데 지적에서는 거기 제목 보시면 545입법 보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545입법. 5일 때 어쩔 때는 사자가 버릴 사자입니다. 어쩔 때는 버리고 어쩔 때는 반올림한다고요. 그러면 그 옆에 한문 우사기상법 보시면서 의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우사기상법 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거기 우자는 짝수자입니다. 기자는 홀수기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30점 여기서요. 1200분의 1이다. 가장 만만한 숫자 123.4가 나왔다. 자,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123까지 얼마 남았어요? 0.4인데 0.5 미만일 때는 이걸 그냥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근데 545입법은 어디서 나오냐? 123.5가 되겠다. 이 0.5를 올릴 거냐 버릴 거냐. 거기 어려운 말로 545입법 또는 무슨 법이라고 했죠? 우사기상법인데, 자, 이게 3이 뭐예요? 기수, 홀수입니다. 홀수인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짝을 맞추려면 이걸 반 올리면서 짝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돼요? 124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124.5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0.5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죠. 봤더니 4가 뭐예요? 짝수 또는 우수, 한문으로 하면요. 이렇게 짝이 맞아 있는데 이걸 반올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수가 되는 게 아니고 짝이 맞아 있는데 반올림하면 이제, 물론 짝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이제 삼각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또 사랑과 전쟁이, 그래서 이때 짝수일 땐 0.5로 버려서 그러면 다시 한문 봐보시라고요. 545입법이라는 이유가 5일 때는 올릴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는데 그 옆에 한문이 정확히 표현해 주는 거죠. 지금 한문을 안 쓰긴 하지만 우수, 짝수일 때는 뭐하고? 버릴 사자 버리고, 홀수기, 홀수일 때는 뭐하고? 올려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545입법 그런다고요. 물론 여기서 이게 124.6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0.5를 뭐하게 되면 초과할 때는 무조건 뭐 하는 거, 무조건 반올림 하는 거죠. 홀짝 보는 거 뭐일 때만, 여기서 0.5일 때만 홀짝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기준만 바뀌면 되겠죠. 여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는 0.5가 아니라 이제 얼마 기준? 0.05 미만이면 뭐하고?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일 때 끝수가 보이면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반올림 해주는 거죠. 자, 오늘 나눠준 문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오늘 나눠준 문제 11번하고 13번 두 가지 스타일 한번 풀어보십시오. 저기 정답은 뒤에 게시판에다 붙여놨습니다. 자, 11번 축척이 얼마예요? 600분의 1. 숫자가 얼마 나왔어요? 325.651이다. 그럼 여기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325.6까지 올라가는 거죠. 남아있는 숫자는 얼마예요?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51 이러면 안 되고요. 얼마? 0.051이는 0.05를 초과합니까? 0.05입니까? 초과하죠. 그러면 올린다 버린다. 이때는 짝수라는 걸 볼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보는 거지만 0.05율은 초과하니까 이때는 반올림해서 얼마로? 325.7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13번 봐보십시오. 자, 어디 있는 지역이다? 좌표가 있는 지역이다. 면적값이 얼마가 나왔다? 1029.551이 나왔다. 자, 여기는 좌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간다? 자, 남아있는 숫자는 똑같이 얼마가 됐어요? 0.051. 올린다 버린다. 홀수기 때문에. 홀수기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0.05로 뭐 하니까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올림해서 얼마로 하는 거예요? 1029.6이 된다고요. 개인적 문제가 몇 회 때 문제고요?
21회 때 문제고 오른쪽이 27회가 언제 있었죠? 작년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수처리는 늘 나오는데 여기서 그럼 이 문제 나오면 먼저 뭘 보셔야 돼요? 축척을 먼저 봐야 됩니다. 축척을 봐야지 숫자만 보고 달려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100평짜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600분의 1 지역이라면 토지대장이 얼마로 올라갔겠어요? 100평짜리가 면적 환산이 됐는데 그게 지적도 얼마짜리?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얼마로 바뀌어놨겠어요? 330.6이 됐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1200분의 1짜리라면 얼마가 됐겠어요? 331이 됐겠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운 양입지에서 양입지 제한사유 세 번째 제한사유가 뭐였어요? 종된 땅이 얼마를 초과하면 이 말은 이 땅이 100평짜리는 양입이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100평짜리는 일로 가든 330을 초과하기 때문에 100평짜리는 뭐 하지 마라? 양입하지 말고 독립된 필지로 가라고요. 우리가 이미 미터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야? 평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는 있다고요. 자, 또 하나야. 1200분의 1 지역에서 한 필지 면적을 쟀더니 0.45 제곱미터 나오더라. 토지대장이 등록할 면적은 1번 0, 2번 1, 3번 0.4. 자, 이건 없겠죠. 자, 지금 이게 축척이 얼마니까 만약에 600분의 1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4 여기 4니까 버려서 0.4지만 축척이 얼마니까 1200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자, 둘 중에 하나 놓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뭐 배우고 있냐면 필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면적이 0이면 걔는 도형입니까? 점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로 가야 돼요? 그러면 표를 다시 보시면 얘는 등록 다니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 등록 면적이야. 이 동네는 이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로? 0.1이고 여기는 얼마로 가야 돼요? 1제곱미터야. 그러니까 여기서 0이 돼버리면 면적이 없으면 그건 도형이 아니잖아요. 최소 면적은 얼마로 하는 거예요? 1제곱미터가 된다고요. 이렇게 단수 처리 문제는 늘 하나 정도 나온다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올해 개인적으로 나올 문제는 자 교재 큰 4번에 있습니다. 큰 4번에다 별표 더 크게 하시고요. 면적을 봐야 된다. 측정을 하는데 면적 측정 대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 했는데 자 이건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면적을 잰다는 말 속에는 뭐 하냐면 경계를 측량해서 뭐가 바뀌면 선이 바뀌게 되면 이 도형이 뭐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계 측량이 있으면 당연히 뭣도 재야 돼요? 면적도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1번서부터 8번은 측량이라는 말을 붙여서 같이 읽어보십시오. 1번 무슨 측량?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지금 그대로 다 읽을 거예요 지금? 정정 측량. 자 8번에다는 별표를 하시고 앞에다 박지 써 놓으십시오. 자 원래 측량했으면 면적을 측정하는데 원래는 측량했더라도 면적을 재지 않는 건데 오른쪽 라인 보시면 오른쪽 제목에다 형광펜 다시고 오른쪽 한 제목이 뭐예요? 측정 대상 아닌 거.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줄대지 마시고요.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걔네들은 여기서 측량 안 했으니까 당연히 면적을 잴 거리도 없죠. 자 위치 정정이라는 형광펜 하시고 그림 하나만 그려 놓으실 거예요. 위치 정정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49페이지 와보십시오. 자 49페이지 제5절 타이틀이 뭐예요? 중간에 2번 제목이 뭐예요?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 가로 1번 직권 정령 사유가 몇 가지겠죠? 10가지인데, 자,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세심하게 밑줄을 쳐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어디에 밑줄 쳐야 될까요? 이걸 바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면적은 그대로고, 뭔만, 위치만 잘못되어 있다면, 이 정도는 뭐 한다? 직권으로 정량한다. 중요한 말인데, 자, 그럼 이거 보시면서, 면적 측정 대상이다, 아니다? 왜 아니죠?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면적은 증감 없이 뭔만 위치만 바로잡는, 그럼 당연히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면적을 측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두 번 읽어먹기 때문에 거기다 미리 한번 봐두시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22페이지 위치 정령 밑에 두 가지 동그라미 같이 쳐보시죠. 무슨 측량과?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자,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측량했잖아요. 근데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자, 아닌 게 원칙인데 왼쪽에 왔더니 8번에는 뭐라고 돼 있죠? 8번 앞에다 한마디만 써놓으십시오. 박지. 박지 써놓으시고 다음 주에 박지가 되는지 그때 알려드립니다. 분명히 3월달에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듣는 표정인데 다음 주에 와서 볼 거니까 일단 8번 앞에다 뭐라고 써주시고요. 박지고, 얘는 시험장을 가서 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다음 주에 이유를 보기로 하고요. 큰 5번 내려보십시오. 면적 측정의 방법 몇 가지겠죠. 얘도 힘 빼시고 우리가 경계를 나타낼 때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뭐가 있어요? 좌표인데 이거 먼저 잡아 놓으시면, 좌표일 때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좌표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선일 때는, 자, 이렇게 마름모라면 이 도형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기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이름을 못 외우시더라도 좌표 있을 때는 뭐끼리 계산하고 좌표끼리 하고, 선일 때는 도형인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뭘로 잰다? 전자면적 측정기로 잰다고요. 그렇게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 가서 먼저 큰 6번 보시면, 어차피 측량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되는데 거기 오차 허용 범위 공식 한번 읽어보십시오. A는 이런 걸 읽어본 지가 언제 읽어보고 처음 읽죠? 라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로 1번 하나 보시면요. 자, 31번지 지목이 임야였다. 이렇게 작은 땅인데 얘가 지목이 대로되면 토지대장으로 호적 파가는 게 뭐예요? 등록 전환이고, 그림이 훨씬 맞아. 커지는데 이런 그림 봤어요? 못 봤어요? 자, 40페이지 가서 보시면 왼쪽에 몇 번지가, 왼쪽에 몇 번지가 31에 10번지가 기역번 땅이야. 지금 31번지가 다 호적 파간 게 아니고 31번 가운데 있는 몇 번지? 31에 10번지야. 얘가 지목이 임야였는데 오른쪽 가서 지목이 뭐로 바뀌고? 전으로 바뀌고, 집어는 몇 번이 됐고? 35 1번이 됐고, 땅이 넓어졌겠죠. 뭔 소리야? 땅은 그대로인데 왼쪽에 작게 있던 걸 오른쪽에 좀 더 크게 옮겨놨죠. 이게 지금 뭐예요? 등록 전환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면적이 120이었는데 여기서 면적을 재봤더니 123이 나오더라.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죠? 정밀도가 다르다 보니까는 측량 다시 해서 면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봤더니 거기 법이 정하고 있는 오차형 범위 뭐더라? 이내더라. 그러면 새로운 토지대장에는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새로 잰 게 정확하게 123으로 한다고요. 거기 교재에서 가로 1번에 1번 이 말이에요. 임야대장에서 얼마였고, 근데 재봤더니 123이 나오면 토지대장에는 얼마로 올려줘요? 123으로 올려준다고요. 근데 봤더니 여기는 120인데 여기서 재봤더니 면적은 134가 나오더라. 오차형 범위를 초과하더라. 먼저 정해야 될 건 토지대장에는 당연히 뭐로 가야 돼요? 134인데, 자, 여기서 하나 이쪽 동네 문제가 생겼죠. 자, 아까는 허용 범위 뭐라고 그랬죠? 이내란 말은 법이 눈 감아 주겠다고요. 근데 여기서 허용 범위를 뭐 한다는 건? 초과한다는 거. 너는 이미 뭐 했다는 거야? 잘못이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이 오류를 봐야 돼요. 정정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주에도 나와야 되지만, 경계나 면적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죠. 누가 바로 잡아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하고, 이건 뭐 해서는 안 돼요? 왜 직권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 땅이 줄어들고 내 땅의 면적이 줄어드는데 이건 누가 고쳐야지? 소유자가 신청해야지.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면 땅 주인 열받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별표 하나 쳐보시고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때는 명백한 오류고 이미 드러났으니까 경계와 면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임야대장의 면적도 임야도의 경계도 소관청이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라고요. 그냥 가지 말고 120을 얼마로? 134로 이렇게 바로 잡아놓은 다음에 가는데 이때는 뭘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를 막을 때 초과할 때는 경계와 면적도 막는다. 직관 정정이 가능하다고요. 자, 49페이지 한번 와보십시오. 49페이지 아까 봤었죠. 거기 6번 봐보시죠. 6번. 제가 밑줄 쳤는데 한 군데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초과야. 등록 전환은 제가 밑줄 쳐놨고 허용 범위는 뭐하면 초과하면 면적과 경계도 뭐한다. 직권 정정이 된다고요. 거기다가 날짜 하나 써놓으십시오. 오늘 며칠? 5월 8일. 느낌도 써놓으십시오. 이 좋은 날에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일단 여기서야. 경계와 면적은 원래는 직권 정정이 안 되지만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를 봐하면 초과할 때는 봐한다.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다고요. 돌아오셔서 거기 지금 23페이지가 아주 어려운 말인데 가로 1번 등록 전환은 둘 다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꼼꼼히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가로 2번은 축척 변경인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신 다음에 머리 좀 아파 보십시오. 자, 축척 변경하는데 그 전에 면적이 120인데 자, 측량을 해서 봤더니 면적이 얼마나 되더라? 이거는 법이 정하고 있는 오차형 범위 이내더라. 자, 토지대장에 120을 쓴다, 123을 쓴다. 자, 등록 전환은 한 필지를 신청으로 바꾸는 거지만 축척 변경은 그 동네가 전부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이걸 123으로 하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면적 증감이 발생되게 되고 축척 변경은 머리 아픈 일이 뭔 일이 생겨요?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잔머리 걸리는 거죠. 어차피 뭐라면 허용범위 내라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옛날 면적을 그대로 써라. 그럼 뭐가 없고 면적 증감이 없고 면적 증감이 없으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청산하지 않도록 이때는 전 면적을 그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는 120인데 제 봤더니 135가 나오고 이건 허용 범위를 뭐 하더라? 초과하더라. 이건 지금 옛날 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새 면적으로 와야 되고 면적 증감 나오고 뭐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걸 정정할 필요는 왜냐하면 등록자는 한 필지니까 정정을 해야 되지만 축척 변경 받는 거죠. 그 지역 전체가 바뀌잖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뭐만 하면 되고 청산하면 되고 이걸 일일이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요. 지금 차이점이 뭐예요? 허용범위 이내인 때 허용범위 이내인 때 등록 전환은 좌우지간 세면적이 가야 되지만 축척 변경은 허용범위 이내인 때는 세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 본래 면적이야. 그럼 뭐 하지 말자. 면적 증감이 없게 되고 청산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요. 물론 이 동네도 허용범위를 봐하면 초과하게 되면 세면적이 가는데 세면적에 따라서 뭐하고 면적 증감이 있게 되고 증감에 따라 뭐하면 돼요. 청산의 절차를 받게 된다고요. 등록 전환과 약간 폼이 다른 거고요. 자, 3번 토지 분할에다 보시고 동그라미 1, 2번 묶음이 하시고 위에 거 연상하시고요. 자, 그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다 형광펜 하시고 뭐라고 주절주절 써져 있죠. 좌표가 있는 지역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오는 아주 정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토지를 뭐 했을 때
자, 이 한 필지 120제곱미터를 두 필지로 분할한다. 그럼 면적이 얼마 딱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여기서 이제 좌표가 없는지 몰라도 여기가 만약에 좌표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 이 지역은 이미 정확한 지역이기 때문에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합산 면적이 뭐가 없어야 돼요? 증가함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좌표가 없는 지역은 동그라미 1, 2번 보시면 뭐 정정도 하고 일치시키지만 좌표 있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은 원래 무슨 지역이기 때문에 정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분할하더라도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합산 면적이 뭐가 없어야 된다. 증감이 없도록 반드시 처리하는데 그 계산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남겨놨어요. 기술자 맡기고 사오지가 이 지역 면적이 뭐가 없어야 된다. 증감이 없어야 된다. 결론만 잡아두시라고요. 자, 이 시간에 본 게 지금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인데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적하실 때도 1장은 보지 않더라도 2장은 먼저 잡아놓고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정해졌다면 이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죠? 장부를 만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장부가 뭐가 나오는 게 쉬는 시간에 바쁘십니까? 그냥 쉬십시오. 또 쉬는 시간에 숙제 내주면 또 도망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쉬셨다가 앉아만 계십시오.